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뱅크, 영어로 뱅크라고 하기도 하면서, 은행에 이 한자로 또 단일 행자 해가지고 은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의 한자를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늘 은행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원시 시대에는 없었을 것 같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이죠. 은행의 원시적인 형태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고대에도 돈을 빌려주고 맡기기도 하는 그런 은행이 있었고요. 신용장을 발급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발달된 은행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상인들이 원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도시들 간에 물건을 조달하였던 농부와 교역자들이 곡식 대출을 받았던 이런 기원전 2000년 전경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돼서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제국 시기에 사원에서 대출자들이 대출을 제공하였고 일종의 예금과 환전 업무를 하기 시작한 것이 표시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제약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하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금융업에 종사한 거죠. 우리가 유태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유태인들이 고리대금하면서 상당한 실력을 닦아서 지리상의 발견을 할 때 이 중상주의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등 미국 월가에 차지하는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 월가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유태인들이 경제적인 부를 쌓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의 화교들도 막강합니다. 원나라의 탄압을 피해서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화교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정해 보면 우리 한국의 고대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개성상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개성상인이 이탈리아에까지 간 복식부기, 이런 여러가지 상업이 발달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은행들 이에는 근대은행인데 이 근대은행의 효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14세기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있었던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 효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대적인 은행의 기초를 닦은 것은 메디치라는 작은 가문인데요. 환전 업무를 하면서 근대은행의
모습이 시작이 된 것이죠. 13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한 메디치가는 금융업을 통해서 쌓은 부를 바탕으로 교황 2명, 프랑스 왕비 2명, 공작 3명 등을 배출한 유명한 가문이 되었고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못하셨죠? 또 이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당대의 미켈란젤로와 갈릴레오 같은 르네상스를 이끌어왔던 유명한 예술가와 학문 전문가의 많은 후원을 해왔었습니다. 이 메디치가는 근대 은행을 출범시킨 그 외에도 1420년대 중반에 유럽 곳곳에 은행 지점을 열기 시작했고 최초의 은행 지점 탄생, 해외 진출이란 그런 전대미문의 은행업을 시작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오늘날 전해지는 은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외환은행은 요즘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는 수표와 자동이체 시스템을 처음 실시했고, 또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는 직업준비율 제도, 직업준비금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근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은행업은 영국의 산업혁명 경제성장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은행이 어떻게 해서 동양에서는 동양의 은행으로 이 은행업에 대한 어원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은행이라는 한자의 어원은 중국인데요. 왜 우리가 쉽게 가장 기금속인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행이라 하지 않고 은행이라 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잘 못하셨죠? 저도 의아하게 왜 은행이라 했을까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들춰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은행, 하나은행 할 때, 이왕이면 하나금행, 하나 외환금행 이렇게 안 하고 외환은행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고 아마 은행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하고 중화민국은 기본적으로 은본위제였습니다. 이때 오늘날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못지않게 아주 대부호가 있었는데 오뱅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69년에 태어나서 1843년에 죽었다는 사람인데요. 강동 13행의 중요한 상인이자 이화행의 청설자이며 강동 공행의 리더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동 공행이 오늘날 세계 자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RCBC 공상은행의 허시가 된 거죠. 이 공상은행의 창설 멤버였던 오뱅감이 그 공행을 당시에 공행으로 불렸는데 이 공행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화폐 단위를 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인들에 의해서
은행 하면서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청나라는 주요한 세금 제도가 1편법과 지정은제가 실시될 정도로 은행이 많이 일반화되었고요. 은행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은의 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의 상인조합을 항이라고 하는데, 물론 은행할 때 행자를 항으로 읽죠. 이들은 교역에서 결제 대금으로 은을 많이 사용했어요. 은을 취급하는 상인조합인 항이 나중에 이 상인조합인 항이 주로 이제 금융업의 주체가 된 상인들이 함으로 해가지고 은항이란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은행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고, 지금도 중국의 동남이나 서남 방언에서는 은행할 때 이 행자를 원래 발음대로 은항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뱅크라는 서양의 BANK, 이 어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를 잠깐 살펴보면, 디얼 퍼거슨이란 사람이 진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 이름은 돈의 힘이라는 것인데, 이탈리아 유대인 대부업자로부터 의뢰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대부업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의 해석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금지되어 있었고, 신약하고 상관이 없이 지냈던 유태인들이 이 대부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유태인들이 앉아서 동계산할 때 벤치에 앉아서 주로 해왔는데, 이 벤치의 말 뜻이, 그러니까 벤치라는 이 단어가 이탈리아로 방코, B-A-N-C-O, 방코가 변형이 돼서 뱅크가 되었다는 것이죠. 뱅크는 스펠링이 B-A-N-K,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뱅크의 어원이 서양에서는 이탈리아의 방코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것이 동양에서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게 될 때 오병감이 한량하였던 그 은본위제 때 은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그걸 관리해둔 것은 은행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의 합해 단위로 해서 은행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행, 뱅크,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을 뱅커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불러왔는데, 오늘 좀 재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뱅크 이퀄 은행. 오늘 세계 역사 속에 숨어있던 그런 은행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역사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 들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